말은 발음, 대사, 내용이다. 말쓰기와 자막으로 발음을 연습하고 AI로 대사와 내용을 연습할 수 있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음, 우선 모국어로 말을 한다라는 점이 있고, 모국어라는 개념이 뭐 어려서부터 사용한 말이 모국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제2의 언어로 선택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모국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생활 환경에 따라서 제2의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공용어로서의 어떤 기능도 있고, 세계의 여러 나라는 다양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상 한 나라에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음, 발음, 대사,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우리가 언어 교환을 할 때 장점이 되는, 언어 교환을 할 때 장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음, 대사, 내용을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역시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외국어를 말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발음, 대사, 내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내가 외국어로 말을 하면 발음이 좋아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그 단어, 그다음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의 어떤 조합, 그것이 일종의 대사, 그 말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 말하는 내용. 지금도 내가 아, 언어 교환에 관한, 온라인 언어 교환에 관한 아,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 그 언어 교환이라는 건 바로 말을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 그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어떤 측면이 있는가, 말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말을 어떻게 배워야 하나, 또는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은 발음, 대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우리가 외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발음은 아, 일단은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사람의 소리로서 하면 내가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면 베트남어로 얘기를 하면 그게 발음이 돼서 나오는 거죠. 베트남어 발음이 돼서. 내가 베트남어로 얘기하면서 한국어를 쓸 수는 없는 거고, 베트남어 단어를 계속 쓰게 돼요. 하지만 그 베트남어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정확하게 내 의도와 또 나는 그 단어를 어, 표현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느냐, 훈련이 돼 있느냐, 반복적인 듣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든 아니면 뭐 따라하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든 그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단어를 얘기했을 때 단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단어와 단어를 얘기하면서 구문 형태로도 얘기하고 문장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대사가 되게, 그런 대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 발음, 대사, 내용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외국어라는 전제에서 보면은 내가 말을 했어요. 어떤 발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전제로 얘기했을 때 발음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 동시에 구글 아, 보이스 타이핑이라는 음성 쓰기 기능을 가지고서 동시에 쓰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가 잘 써집니다.
내가 봤을 때는 모국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니면은 제2 언어, 세컨 랭귀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잘 써진다고 봐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모국어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말이 체화가 됐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의 그 완성도, 90% 이상의 그 말쓰기의 완성도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 버전을 베트남어로 돌려가지고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하면 발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발음 자체가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냥 쓰여지지가 않았는데 말쓰기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인식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베트남어로 얘기를 했을 때 발음이 다른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말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구나. 내가 왜 이때 이 발음을 했을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나하나의 단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을 해놓고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자주 쓰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맞아요. 하지만 자주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색다른 표현. 내가 단어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어를 얘기했더니 그 단어가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다른 단어로 글쓰기가 되고 말쓰기가 되고 이 말쓰기가 된 것을 나는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지금처럼 말쓰기를 하면서 뭐 굳이 말쓰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고치고 싶다면 훈련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볍게 말쓰기를 하면서 나중에 AI로 어차피 그 말한 내용의 어떤 어법, 문법 또는 표현, 구문, 내용 이것들을 AI로 수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이 말쓰기를 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을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줌은 녹화 기능이 있어요. 이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유튜브에는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확인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자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한국어는 그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발음, 그다음에 대사, 내용 이 측면에서 그냥 무난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배우는 베트남어를 지금 수준,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급의 3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듣기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듣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듣기가 조금 강화를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말과 듣기로 집중을 해야, 문자 없이, 그래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중급 1단계라고 중급 1단계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중급 1단계에서, 중급 1단계에서, 다시 초급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되면 중급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급으로 넘어간다는, 중급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는 발음은 말쓰기와 자막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대사와 내용인데, 대사와 내용은 AI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내가 발음을 잘 해야 사실은 대사와 내용을, 컨텐츠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좋은 컨텐츠를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한 이야기가 발음이 뭐 20, 30%밖에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AI가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제로 내가 한 얘기고 그 내용을 교열을 보고 그 교열을 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아주 놀랍게도 AI는 콘텐츠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의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 문법적으로 상당히 정제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나 표현들이 비교적 관련된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하고, 아,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정리가 된다는 하고 내용의 어떤 기반이 아주 튼튼하다라는 거. 그럼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내가 말한 것은 발음, 그다음에 내용, 대사와 내용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 말쓰기와 자막으로 발음을 집중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언어 교환을 통해서 이제 어, 어, 원어민과 이야기하면서 좋은 발음을 듣거나 또는 듣기 훈련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 향상을 시킬 수 있어요. 발음을. 왜냐하면 듣기가 잘 되면 좋은 발음을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와 내용은 AI를 사용해서 이제 대사와 내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피드백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이 전체 컨텐츠를 내용을 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나는 어느 정도 말하기에 좀 달인이 될 수 있다. 말하기에 달인이 된다라는 것. 단순히 한국어를 말하기가 아니라 내가 배우려고 하는 베트남어 말하기에 달인입니다. 말을 잘한다. 발음 좋다. 그 다음에 대사, 내용, 어, 이야기의 전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훌륭하다. 대사, 내용, 발음, 이런 그 이야기 전개가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그 원어민과 이야기할 때, 무리 없이 그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외국어를 배우는 효과가 온라인 언어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효과를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말의 특성, 발음, 대사, 내용, 그 다음에 그 외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그 앞에 있습니다. 외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아, 말쓰기, 자막으로 발음을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AI로 대사와 내용이 좀 정제해서 어, 훈련을 하면 말하기에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집중, 초집중 해가면서 한국어로 말의 특징, 말은 발음, 대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 쓰기, 그 다음에 자막 읽기로 발음을 확인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대사와 내용은 AI로 내용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만들어줘.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그냥 내용을 붙이면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결론까지 말하기의 달인이 되는 길, 발음이 명확하고 문법과 어법이 맞는 대사를 구사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한 것입니다. 말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발음, 대사, 행위. 말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발음, 대사, 행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발음, 대사, 그리고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연습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지침이 됩니다. 발음 훈련, 말쓰기와 자막 활용. 외국어 학습에서 발음은 의사소통의 기초입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잘못 발음하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음 향상을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쓰기, 음성 입력. 예를 들어, 구글 음성 입력 기능을 통해 내가 발음한 말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단어는 내가 잘못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막 확인. 말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자막을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발음이 인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자신이 발음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사 훈련, 구문과 문장의 조합. 대사란 단어와 구문, 문장을 적절히 조합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말할 때 단어만 나열해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법에 맞게 구성된 구문과 문장을 통해 대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쓰는 문장 암기 및 반복, 원어민의 대사를 듣고 따라 말하기, 주로 AI를 활용한 대사 생성, 내가 말한 내용을 AI로 정리하고 교정받아 올바른 표현을 쓸 수 있다. 내용 훈련, AI와 함께 이야기 구성, 내용은 말의 전체적인 주제와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외국어 학습 초기에는 단어와 문장에 집중하게 되지만 결국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지가 중요해집니다. AI를 활용하면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AI가 내용을 요약하고 교정해준다. 주제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해준다. 내가 말한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고 확장해준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한 회화를 넘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 대화, 발표를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모국어와 외국어, 습 관점에서의 차이. 우리는 대부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익힙니다. 그래서 모국어의 발음, 대사, 내용은 별다른 훈련 없이도 높은 완성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어는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발음, 대사, 내용을 분리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 시에는 듣기와 말하기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듣기가 잘 되어야 좋은 발음을 구사할 수 있고, 좋은 발음은 다시 정확한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과 활용 방법. 온라인 언어 교환은 외국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원어민과 직접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원어민 발음, 표현, 이야기 흐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음. 내가 연습한 발음과 대사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음.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면 피드백도 가능하다. 이때 AI를 활용하면 언어 교환에서 내가 한 말을 기록하고 교정받고 내용을 콘텐츠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하기의 달인이 되는 길. 외국어를 잘 말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발음이 명확하고 문법과 어법이 맞는 대사를 구사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한 것입니다. 말쓰기를 통한 발음 점검, 자막을 통한 피드백, AI를 활용한 대사와 내용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당신은 외국어 말하기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 소통 가능한 외국어 화자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하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